진짜 죽기 살기로 내가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홀 느낄 수 있게 연습하는 거? 근데 눌렀어요. 이제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게스트가 오셨는데 평소에 이렇게 김대리, 이차장 둘이 찍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10살 차이에 또 10살 차이 나시는 박 부장님이 함께 와주셨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 같이 근무했었어요. 맞아요. 같은 부서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초대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제 박 부장님이 소개해주실 책은 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최재천의 공부라는 책인데요. 최재천 공부. 책 중에서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 좋은 문장들 메모해 놓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계속 이렇게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그거를 이제 두 분이랑 공유를 하고 싶어요. 네. 좋아요. 일본은 이제 공부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 제가 여기 이제 아이들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사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또 교육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애를 또 키우다 보니까 애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교육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여기 이제 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그 아이를 가르쳐서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세상을 보고 습득하도록 어른들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이것이 바른 교육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솔직히 저희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좀 뭔가 스스로 하기보다는 그 주입식이 많다 보니까 이 스스로 하는 게 뭐 요즘에 뭐 자기주도 학습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 자기주도 학습도 뭐 스스로 하는 거긴 하지만 또 주입식 교육 어차피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 가게 되는 주도를 거잖아요. 하기에 주입식. 그 자기 주도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게 왜 어렵냐면 네. 그러니까 저는 물론 내가 누굴 가르쳐 본 경험은 거의 없고 주로 내가 학생의 입장이었지만 이게 그 환경을 나는 만들어 준다고 만들어 줬는데 모든 아이들이 그죠. 다른 내가 아이들은 다 그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수능 공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뭔가 애한테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뭐 박물관도 가고 발레도 보러 가고 뭐 이렇게 막 다녔는데 막 오늘 어땠어? 하면은 몰라? 약간 맞아. 애들의 반응은 다 그런 식이잖아요. 막 아까 그 고기 맛있더라. 막 맞아. 그러면 이제 너무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지. 내가 부모여도. 그렇죠. 그런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것 같아요. 나는 그리고 또 막 우리나라가 음. 뭐가 되게 주입식 우리나라 주입식이 되게 극단적인 거나 맞는데 또 외국이랑은 뭔가 다른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설사 주입식이 아닌 데서 자란 애들이랑 나랑 그래서 걔네가 훨씬 자기 주도적인 삶을 지금 살고 내가 걔네보다 되게 덜 주도적으로 살아? 그리고 맞아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막 그 미국이나 우리가 유럽 교육을 되게 벤치마킹 많이 하지만 거기도 막 마약하고 맞아요. 더 심각해. 막 마약하고 자살하고 맞아요. 이런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헷갈리는 거. 뭐가 옳은지 모르고 되게 개인적인 건가? 그 아이 안에 있는 기질과 타고난 거? 맞추면 맞추면 근데 그럼 또 되게 어려워지고 그죠.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거는 약간 그거지? 연구하는 것처럼. 연구하는 것처럼 뭔가 푸는 이렇게 뭔가 썰을 푸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쉬워. 근데 그거가 보니까 본인의 소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설명하시오 막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학생들은 그거를 도서관 가서 막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이래서 뭐 3주를 준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 푼대요. 근데 본인이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물론 수학과 애들은 아니죠. 본인의 학생들한테 수학 문제를 주고 이거를 너네가 뭐 이렇게 풀어라. 시간을 3주를 줄게 했는데 이제 한국의 대학생들은 그 과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못 풀더래요. 그러니까 할 생각조차 별로 안 하는. 내가 지금 당장 못 풀면 못 푸는 거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찾아서 하면은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별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맞아요. 근데 그래도 미국에 자기가 본 물론 미국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소수가 좋은 대학이겠지. 학원에서. 뭐 이분 학원도 뭐 그런 데 다니셨으니까 네, 유펜.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그렇게 숙제를 주면은 어떻게든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풀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인생에서 숙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저희가 가능한 리소스를 막 찾아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지금 드는 생각은 솔직히 더 끝까지 일을 악물고 뭔가를 해내는 건 한국인이 진짜 최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들으면서 우리가 되게 부족해 내가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뭔가 있을 때
정답이 이면 이만 도출할 생각을 하지 이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니 정답이 이가 혹시나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평균의 종말에 나왔던 얘기처럼 되게 평균에 되게 수렴하는 거 안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솔직히 그 나중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 나오고 나서 다시 프랑스로 대학원이 아니라 대학을 간 친구가 있어요. 사람은 뭐 전공하려고? 그 약간 저 아직도 걔가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와 인간 자연어 사이의 어떤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공부였어요. 이과 공부예요? 그래서 코딩 언어도 배우고 네. 막 문화 인류학이나 언어학 그 언어학도 어. 배워요. 오. 그래서 인간의 자연어와 이 컴퓨터의 언어 사이를 어떻게 하면 더 유기적으로 이을지 너무 대단하다. AI랑 연결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AI 관련. 근데 걔가 그런 대박. 게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원래 그냥 전혀 아니고 그냥 어학 그런 거 공부하던 애였는데 그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 그거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한 것도 전혀 아니었어. 그냥 좀 할 줄 알았는데 그걸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그렇게 특이한 방식으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프랑스였나 봐요. 특이할 것 같아. 그래서 프랑스를 간 거예요. 네. 그때 제가 프랑스 놀러 갔을 때 한번 만났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되게 놀라웠던 게 자기가 이게 잘 못 따라가고 이렇게도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꼭 자기 아니라 서로한테도 뭐 노트 테이킹 한 거나 뭐 자기가 찾은 자료 막 이런 걸 서로 빌려주는 걸 너무 거리낌 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공유하고 어차피 애초에 시험이라는 게 문제를 풀어서 답을 하나 나오는 그런 게 아니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걸 공유해줘도 다 서로 다른 답이 나오고 어. 어차피 그걸 서로 보면서 토론하고 이런 과정 자체를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별로 거리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사실 교육이 좋은 점은 모든 인간을 어느 평균치로는 만들 수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아인슈타인도 있지만 자기 이름도 못 쓰는 그쵸. 사람도 있고 이게 업앤다운이 되게 심한데 갑자기 우리나라는 평균의 종말이 또 그쵸. 나오네요. 링크 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거기서 거기 수준으로 보통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맞아요. 진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깨어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일정한 정도 리소스를 써서 그냥 확 아웃풋을 끌어올리기. 맞아요. 맞아요. 그게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죠. 그치. 근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비슷비슷한 삶을 추구하면서 겁나 치열하게 사는 건데 맞아요. 시야를 넓히지 못하고. 맞아요. 장단점이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이가 막 사춘기 겪고 그러면서 약간 외로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약간 근데 또 혼자 있는 게 좋기도 하고 혼자 공부하고 막 책 보고 이런 시간이 좋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는데 여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 본인 말로는 본인이 거의 다 아이를 케어를 하셨대요. 그래서 뭐 강의할 때도 진짜 아이 맞아, 옆에 그랬다고. 앉혀두고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 학교 끝날 때 피자 왔어요. 뭐 9시부터 한 12시? 그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꼭 만들었대요. 4시간, 하루에 4시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때 공부도 하고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었는데 그게 자기는 너무 좋았다. 4시간 되게 긴데? 되게 길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사실 저희랑 비슷한 조건이에요. 맞아요. 회사 다니면서 그러니까. 애 키우면서. 맞아요. 근데 체력이 너무 힘들고 내가 진짜 정말 나는 버티려면 자야 돼. 혹은 나 진짜 갑자기 좀 멍하게 있을 시간이 필요해라는 욕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는, 이거를 해서 더 나를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라는 욕구가 있을 때 근데 그게 자기 개발도 포함이 되지만 약간 나만의 힐링 시간? 자체가 힐링이 되는. 약간 그런 여기 고독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고독이란 자발적인 홀로 있음이다. 그리고 고독이랑 고립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고독이랑 고립을 우리가 가끔 맞게 섞어서 쓰는데 그건 완전히 다른 거다. 고립이랑 세상과 연결된 적극적인 나의 존재를 깨달아가는 시간이다. 뭐 이런 이렇게 막 되게 멋진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랑 세상을 연결시키는 나의 존재를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기 그 시인 중에 황동규라는 시인이 아세요? 네네. 그분이 홀로움이라는 단어를 쓰셨대요. 시에 네네네. 홀로움. 근데 자기가 이 최재천 교수가 생각하기에 홀로움이라는 단어가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외로움인데 그 외로움이 되게 좋은 외로움인 거예요. 혼자 있는 그 부장님 요즘에 되게 부장님의 그 굉장한 화두 아니에요? 이 네. 키워드. 그러니까 이 홀로움이라는 단어가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만 맞아. 혼자 있는 행복한 시간. 그래서 저는 이 홀로움이라는 단어도 여기 나온 게 너무 좋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사실 아이한테 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나라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음. 거의 엄마랑 특히 아빠보다도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엄마가 아이랑 거의 동기화되어서 맞아요. 아이의 인생을 내가 같이 살고 근데 근데 문제는 애가 한 20살 빠르면 늦으면 뭐 25살, 30이 되면 그냥 부모를 떠나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치. 그 맞아요. 외로움? 아세요? 대리님 아세요? 저는 또 저희 엄마 아빠가 아. 그렇게 저를 되게 열심히 아, 케어하는 막내시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더 그렇겠다. 그리고 저희 언니는 지금 또 해외에 있고 저는 여기 나와 살고 하니까 이제 그때 제가 많은 생각을 한 게 이게 되게 많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외롭지 않으려면 맞아요. 일단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좋고 아니면 각자 친구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취미 생활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맞아. 그냥 확률적으로 엄청 드물 것 같은데? 이런 게 없으면 되게 어려워지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노후 대비가 비단 돈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친구나 취미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노후 대비가 되어 있어요. 뭘 좋아하는지 알기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찾아야 된다. 죽기 살기로. 맞아. 진짜 그걸 찾기는 되게 힘든데 끝까지 노력해서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아무튼 해봐야지 알잖아요. 맞아. 근데 해보면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맞아. 그게 그렇기 문제야. 때문에 계속 그 좋아하지 않는 거를 계속 알게 되면서 끝까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할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그 말도 너무 맞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죽기 되게 살기로. 와닿는데. 왜냐하면 어디 가서 뭘 했는데 재미가 생각보다 없으면 되게 현타가 와요. 맞아. 내가 굳이 여기서 막 왜 그죠.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아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앞에 뭐 하고 싶다라는 게 바로 와요. 나는 항상 아 누워서 그냥 넷플릭스나 보고 싶다. 그치. 그러니까 진짜 이를 악물고 공격적으로 찾아야 열심히 찾을 수 있는 거. 열심히 진짜 맞아요. 그런 게 없으면 지금도 삶이 되게 평평해질 뿐더러 나이가 들어서 더 심하게 맞아요. 근데 저는 회사원,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 있잖아요. 전문직이나 뭐 어떤 그런 게 아닌 회사원들이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평이하게 살게 되잖아요. 맞아요. 루틴. 주변에 있는 그냥 사람들도 루틴. 평이하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회사 들어와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아 그냥 나 앞으로 이렇게 사는 건가? 이게 단가?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네요. 아니 왜냐면 이 회사를 오기까지 너무 열심히 맞아, 달려왔는데 그 막 뛰는 관성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멈춰서 막 나동그라지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뭐 하고 살지? 약간 하고 발버둥 친 결과 뭐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된 거지. 진짜 처음에 되게 막막했던 거 맞아.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회사를 되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부장님 근데 회사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부장님 진짜 가방끈이랑 이런 거 되게 긴데 되게 나 근데 그 부장님이 그냥 잘난 척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뭐 하다가 아 근데 제가라고 막 부장님 그런 것도 근데 제가 되게 MBA도 하시고 막 회계 하시고 막 저 ARCP에 시험 봐서 패스했어요. 그래서 장난 ARCP 아니죠? 자격증도 있어. 근데 저는 너무 이게 연결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휘도 그때 당시에는 되게 오래 공부했고 돈도 엄청 들였거든요. 근데 그때 아 그럼 이걸 하고 약간 그 회계사로 바꿔야 되나? 근데 내가 굳이? 지금 되게 지금 그냥 안정적인데 잘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맞아. 내가 뭐 회계 그런 쪽 어카운팅 쪽으로 회사를 옮겨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부서를 뭐 재무나 뭐 그런 쪽 옮겨도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쉽게 다시 회사를 다니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약간 유행이었어요. 그런 얘기다 했어. 아 그리고 그 따라 학원 다니고 막 공부하고 과외 가서 시험 보고 막 이랬거든요. 와. 근데 이제 그거를 쓴 일은 없어요. 칭화대 MBA MBA는 그냥 MBA 칭화대 MBA 저기 시진핑이 칭화대 아닌가? 그런가? 근데 이제 그걸 저는 잘 못 써먹는 거죠. 그 뭐 있고 그런 내가 좋아하는 걸 죽기 살기로 하고 싶은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했고 애 낳아서 또 애도 되게 열심히 키운 것 같아요. 막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고 막 애 재우고 나서 막 보고서 쓰고 집에서 막 잔업하고 그땐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평생 해야 될 게 뭐지? 찾는데 진짜 못 찾겠어요. 너무 이제 하나씩 이것저것 해보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찾아지겠지? 그리고 나름 저는 약간 교육? 그런 쪽으로 되게 관심도 많고 제가 해왔던 게 그쪽이랑도 좀 연결되고 또 저희 아이도 이제 교육을 지금까지 시켰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시킬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해서 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노후에 나만의 내가 좋아하는 거든 뭐 돈을 벌기 위한 거든 정말 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갈 데가 있어야 돼, 갈 데가. 그러니까 계속 아지트처럼 사무실 내 사무실이 있어야겠다고 하는데 어디를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서 거기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다시 오고 이런 걸 하려면 근데 또 내가 좋아하는 뭔가 일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제가 지금까지 회사에서 했던 일과는
다른 일일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원의 딜레마가 그거죠. 회사 그게- 경력을 살리기가 그게 쉽지 정말 그거 살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새로운 걸 찾아야 되니까 너무 힘든데 그래도 뭐 하다 보면 나오겠죠? 그럼 그 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다 시도해봐라. 아마 다 별로일 거다. 하지만 계속 해야 계속 된다. 해야 된다. 계속 찾아야 된다. 약간 남들도 그렇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미안이 돼.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실 때 그 하버드 대학은 그 교수들이 약간 그 학생들을 약간 뭐 멘티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뭐 한 명의 교수 한 명당 10명인가 약간 이렇게 뭔가 연결된 게 있대요. 그래서 근데 교수들이 하는 일은 그냥 걔네들이랑 밥 먹는 거래요. 밥 먹으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냥 얘네가 잘 있나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그런 자기가 관리하는 애들이 뭐 모아서 뭐 밥 먹고 그런 거 하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그 아이 때문에 뭐 시간을 약간 저녁 시간으로 했나 뭐 해가지고 다 모이기로 했는데 그 아이가 오더니 아 나 바빠서 기숙사 들어가야 된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가더래요. 근데 걔한테 물어봤더니 너 왜 그날 그냥 갔냐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냐 급한 일이 그랬더니 아 내가 리포트를 일주일 후에 내야 돼 아니 5일 후에 내야 되는데 그거 오늘 써야 돼가지고 갔다고. 뭐라고? 5일 후에 내야 되는 리포트를 때문에 일찍 갔다고? 애들 너 때문에 모였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는 늘 리포트 그 기한이 만약에 5일 후면은 꼭 5일 전에 그걸 다 쓰는 방식으로 자기와의 약속이에요? 모든 일을. 근데 자기가 나중에 봤더니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하버드 다니는 애들 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그다음부터는 자기도 그렇게 하기로 습관을 들였대요. 이 최재청 교수도. 그래서 본인도 뭐 강의가 있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그걸 다 준비한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시간 될 때마다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더 완벽해진다는 그러겠네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하버드 애들은 이렇게 한대. 그랬더니 하버드. 근데 되게 재수없어요. 재수 없죠. 왜냐면은 그게 지가 5일 전에 하든 50일 전에 하든 그건 자기 사정이고. 그렇죠. 되게 이기적인 거죠. 맞아. 이기적인 거죠. 배려심이 없는 거죠. 근데 또 그리고 융통성도 없고. 그렇지. 그렇지. 최재천이 대단한 게 그 얘기 들었을 때 재수없다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그게 너 좋은 점이다. 그렇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좋은 점 진짜 그렇네요. 대단하다. 되게 부장님 많은 장점이 있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저 10살 차이 나잖아요. 근데 나는 평상시에 내가 10살 차이 나는 사람은 10살 차이 나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기회도 별로 많지도 않지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그냥 그래 뭐 나보다 완전 어린 친구, 나보다 경력이 되게 짧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막 내가 엄청 물론 가부장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걸 마인드셋으로 하는 것 같은데 부장님은 되게 신기한 게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나는 너무 맞아. 특이해서 하는 부장님들이 있는데 뭐 각자의 특징이 있을 테지만 그게 가장 너무 두드러져.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장님이랑 근데 친해질 수 있는 저는 거지. 그 진짜 진심으로 저희 회사에서 다 똑같잖아요. 이제 직급 뭐 그러니까. 어.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절대로 제가 뭐 위 뭐 이런 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꼭 다 존댓말 쓰고 물론 뭐 친한 사이야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서 저는 주위에 그런 약간 그런 부장님들 있잖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막 말 놓고 근데 그게 되게 부장님의 힘인 것 같아. 맞아. 왜냐면 내가 계속 발전하는 거잖아. 근데 발전을 흡수할 사람도 너무 많은 거잖아. 맞아. 그렇죠. 보통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뭐가 되게 대단한 사람들한테서 배우려고 하는데 맞아. 이게 배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맞아. 그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더 밑에 제너레이션한테 더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훨씬. 저희 아이한테도 저 되게 많이 맞아, 배우고. 맞아. 새로운 거 말하는 특징적인 그런 부장님들이 아까 고독과 고립의 차이를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아마 고립이 된다면 맞아. 부장님이 약간 홀로움을 말하고 부장님은 저는 고독. 저는 그러니까 네. 홀로움을 되게 잘 느끼고 싶어요. 쟤는 혼자 하는 걸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어딜 갈 때도 꼭 친구랑 같이 가자. 뭐 쇼핑 갈 때도 혼자 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옛날에는 혼자 가는 게 너무 좋아요. 편하고. 그래서 여기서 왠지 뱉어놔야지 부장님이 하실 것 같아서 부장님의 그래서 새로운 목표가 혼자 여행 가기. 맞아요. 올해 목표. 한 몇 달 안에 갈 거예요. 한 달 안에? 혼자 여행 가면 더 많이 가본 건 절대 아닌데 진짜 제일 좋았던 건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있잖아요. 근데 친구랑 있으면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차역에서 숙소를 가거나 이런 길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만 혼자 있으면 이 주변의 모든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거든요. 심지어 그 흙바닥에서 걷는 내 발소리, 내 맞네. 운동화랑 모래가 비비면서 나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완벽하게 혼자인 경험이. 그리고 집에 있을 땐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일상이니까. 다르죠. 근데 그렇게 낯선 공간에서
혼자 있으면 음. 진짜 이 모든 공간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고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져서 이걸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도 나를 맞아. 새롭게 보이고 그럴 전혀 것 생 같아요. 내가 아마도 혼자서 여행 되게 많이 했을 거고 나도 네, 비슷한 걸 느꼈는데 내가 항상 대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게 되게 섬세하고 정확하게 그걸 풀어내지 않아요? 되게 설명을 되게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랬어. 작가. 그래 그거였어. 근데 내가 하고 싶으면 나 되게 섬세하고 정확하게 풀어낸다. 그렇네요. 오전 영화, 평일 오전 영화 보면 영화관에 어떨 때 나 혼자 맞아. 있어요. 네. 그럼 진짜 전생의 그것도 기분 꼭 들면서 해봐야겠어요. 너무 네. 좋아요. 그리고 부장님은 운전 잘하니까 여행도 조조도 모두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만 가고. 하면 로움을 즐길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잘 즐길 수 있어야 노후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 완전 다를 것 같아. 여행 이게- 갔다 오면 후기 들려주세요. 네. 음. 그리고 진짜 약간 노후를 잘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진짜 죽기 살기로 내가 좋아하는 거 찾는 거. 그 다음에 그런 홀로움을 잘 느낄 수 있게 연습하는 거? 근데 이게 그런 거. 그런데 공부인데 지금 저희 모든 게 나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더 잘 알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나를 신뢰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세상을 살 맞아요. 때 새로운 일이 닥쳤을 때 겁나는 일이 닥쳤을 때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헤쳐나갈 수 네. 있게. 근데 나를 믿으려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려면 나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준비 과정이 없이 갑자기 인생에 뭔가 큰일이 닥치거나 맞아요. 아니면 뭔가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바뀌거나 뭐 아이가 커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워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 그런 당황스러움이 와서 더욱더 약간 나를 잘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제가 1시간, 100시간이 있으면 그냥 회사 공부 아니면 뭐 그런 뭐 학문, AI, CPA 이런 공부에 100시간 중에 많은 거 썼지 나를 알아가는데 그러니까요. 맞아. 그런 시간 특히 애를 키우고 하면서는 진짜 나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제는 많이 찾아야겠다. 막 만으로 성인이 되면 음. 이제 뭐 운전도 할 수 있고 술 담배도 살 수 그죠. 있고 이런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권한을 성인이 돼서 주어지는 이유가 이제 너는 네 인생에 책임을 질 수 그렇지. 있는 나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19살이 된다고 띡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런 연습을 음. 통해서 아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 안 하니까 시험 망쳤네 이렇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법을 배워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는 건데 이게 뭔가 그런 걸 배울 기회를 아이들이 많이 박탈당하는 그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일이 되게 없고 공부도 누가 막 죽어라 시켜서 난 너무 하기 맞아. 싫은데 하는 거니까 내가 뭐를 직접 스스로 선택했고 그 결과로 이런 일을 겪었다 이렇게 느껴볼 기회가 그죠.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애가 시험이라- 없는데도 너무 알 것 근데 같아. 되게 진짜 대리님은 이해를 진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공부도 하면서 아이도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겠고 아이들 스스로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이게 있겠고 뭔가 나에 대한 공부할 거 하느라 바쁘고 근데 고독할 시간도 갖고 막 이러면 아이를 조금 덜 신경 쓰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나쁘게 안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그치. 그래서 같이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지난 어제 부장님이랑 그 다른 한 분이랑 같이 밥 먹다가 이야기한 게 그 초등학생이랑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어른이 되고 싶나요? 라고 물으면 과반수가 되고 싶지 않대. 왜일까? 가장 가까이 있는 어른이 부모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근데 자기만의 공부를 하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고독감도 느끼면 우리 엄마 아빠가 괜찮아 보이면 맞아요. 행복해 보이면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겠다. 맞아. 옛날에 누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막 사람들이 왈가왈부했어요. 막 엄마가 집에서 전업주부인 애들이 확실히 뭐 더 막 잘 크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무조건 엄마가 행복한 아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맞아요. 일을 하는 게 행복한 엄마면 엄마가 일하면 애가 맞아, 잘 맞아, 크고 맞아. 엄마가 집에 있는 게 행복한 엄마면 집에 맞아, 있으면 애가 맞아. 잘 크겠지. 맞아. 왜냐면 아이는 엄마가 행복한 걸 확인했을 때 내가 안정되는 맞아.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을 때 너무 얘를 쳐다보는 게 그러면 아니라 안 되죠. 나를 나한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맞아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맞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더 내가 다 알아요. 아무리 깐난 애기라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엄마가 맞아. 기분이 어떤지 맞아. 그런 거를 다 아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스스로 행복해지자. 스스로 행복해져야 돼요. 맞아. 쉽지 않겠지만. 우리 좀 분할 올해 혼자 여행 가고 네. 우리는 일을 악물고 좋아하는 걸 찾아. 저도 찾아야 돼요. 일을 안 진짜 보여서. 일을 악물고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조금 아까 봤더니
그렇게 이를 악물고 찾으면 어느 순간 고속도로가 보일 거예요. 어느 순간. 미안이 어느 된다. 순간, 어느 순간, 미안이 돼. 어느 순간. 그 보일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 우리 좀만 더 버텨요. 한번 버텨. 좀만 될 더. 때까지, 될 때까지. 머지 않았을 수도 음. 있어. 조회수 안 나와서 자꾸 실망하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일을 안 걸고. 근데 또 되게 즐거우니까. 맞아, 재밌으니까. 근데 뭐,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하되 너무 이를 악물어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적당히 쉬어가면서. 여행도 가면서. 맞아요. 적당히 쉬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뭘까?